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 강의입니다. 그죠? 자, 젊은 친구들의 뭡니까? 직업 선호와 전망은요, 상당히 좀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직업의 세계는요,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그냥 변하고 있다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새로운 직업 전망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자, OECD에서 40개 나라에 걸쳐서 15세 뭡니까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OECD는 잘 알다시피 가장 선진국 클럽이죠. 부자 나라 클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답니다. 다음과 같은 발견했어요. 10대들은요 비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죠? 뭡니까? 이용 가능한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 직종이겠죠. 직업 직종 중에서 4개는요, 전통적인 전문직이랍니다. 그게 뭐죠? 의사, 선생님, 비즈니스 매니저, 그 다음 뭡니까? 경영자죠. 경영자라든가 혹은 변호사들이랍니다. 10대들은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에 모여 있답니다. 모여 있다는 게 뭐예요? 10대들의 꿈이 모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드 AB 구문입니다. 탑 10은요, 뭡니까? 47%의 남자애들이 선택을 했고요. 여자애들이 53%가 선택했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종 말이죠. 자, 이러한 몫은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랍니다. 그죠? 이 조사가 2000년에, 뭡니까? 수행됐을 당시보다, 훨씬 더 커진 거랍니다.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대보다 지금 훨씬 더 직업 다양화됐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전총적으로 몰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지금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건 현실과 상당히 더 동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찾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꿈을 찾은 게 요거라면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라면.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rational의 뜻이 뭡니까? rational의 뜻이 뭐죠? 자, 이런 선택의 근거는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걸 찝을 수 있답니다. 뭐예요? wishful thinking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근거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전혀 한 번도 춤이나 노래 배운 적 없는 사람이 내 꿈은 아이돌이야. 라고 했답니다. 그때, that's wishful think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죠. 그죠? 이 조사된 직업의 일부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사항을 찝을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직업들이 뭡니까? 뭐 디자이너라든가 액터라든가 혹은 뮤지컬 퍼포머라든가 뭐 음악 공연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뭐였어요? 이 직업 중 탑 15개 직업 중에 3개였답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사실 이거 전부 다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지만 전부 다 막연하죠. 사람들 대부분 되게 막연하죠. 그죠? 요거에 대한 뭡니까? 이런 걸 선택한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뭡니까? wishful thinking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요 잠시만요. 이 조사된 직업들 일부에 대한 유시풀 띵킹이라는 거죠. 이건 예를 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상만 보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젊은이들은요, 어느 정도 희망은요,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그죠? 바틀리가 티네이저였을 때, 바틀리가 이 칸인데요. 아마 여기 칼럼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야망은요, 뭐였습니까? 이게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틀리가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의 야망은요, 뭐냐면은요, 꿈은요, 영국에서 크리켓 하는 거죠. 이 야구라고 하나요? 야구 골프랑 좀 하키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영국에게는 뭐 다양스럽게 벗어났다는 게 다양스럽게 얘가 이런 직업 찾지 못한 건 다행이랍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보스카운트 2가지 사항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들의 직업 선정은 단지 이 직업에 대한 희망사항, 이 대부분이랍니다.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 대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10대들에게는요, 거의 기대할 수 없답니다. 10대들에게 거의 기대할 수 없답니다. 뭐 하고요? 무슨 말이죠? 노동시장 추세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미뉴테가 세부사항이죠. 세부적인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갖고 있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들은요 무슨 말이죠? 의사라든가 선생님을요 일상에서 만났을 거랍니다. 만났을 거예요. 만났지만 뭐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신 그런 학생 거의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다른 인기 있는 직종들이죠. 전문직이죠. 뭡니까? 변호사라든가 폴리스 오피서 무슨 말이에요? 경찰관들이죠. 경찰관들은요 영화나 SNS에서 정말 유명하답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요 end up in job 무슨 말이죠? 결국엔 다음 같은 직업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직업입니까? 이들이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직업들이죠. 들어본 적이 없는 직업들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때 이용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당시 그 직업을 이용 가능한 것에 무슨 말이요? 안주하게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 법률 드라마보다 제일 웃기는 게 뭐죠? 이 검사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잘 아는 직종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거 검사들이 총 들고 범인 잡으러 가는 거죠. 그 격투 끝에 범인을 잡아내죠. 실제 세계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검사가 막 잠복 수사하고 검사 거의 만능이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OECD는요 다음 같은 걸 지적해냈답니다. 뭘 지적했죠? 자, 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중의 일부는요 젊은 학생들은 거의 언급된 적도 없답니다. 수능은 능동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분명히 이 놀라운 것은 다음 같은 것이 놀라운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것이 더 놀라운 건 아닙니다. 유저 서포트 테크니션이 그죠? 무슨 말이죠? 543개 직업에서 겨우 158위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리고 컴퓨터 유저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는요, 229위에서 나타난답니다. 그죠? 뭐 온라인에서 유저를 도와주는 뭔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온라인 서포트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상당히 놀랍답니다. 뭐가 놀랐죠? 젊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죠?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조차, 존재한다는 것조차, 무슨 말이죠? 몰랐다는 거죠. 놀랍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면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는 뜻이죠.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답니다. 이런 직업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답니다. 이 순위 나타나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현 상황을 봤을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이거죠? 여기죠? 자, 이거 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언급도 안 한 게, 언급이라도 한 게 신기할 정도라는 거죠. 적어도 10대들이죠. 그죠? 무슨 말이죠? 태클이 여기서 씨름한 해결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기후변화를 이렇게 해결하자는 10대들은요, 적어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프로페서 공헌하듯이 말이죠. 운이 좋답니다. 이게 미국 통계청이죠. 미국 통계청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뭡니까?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예측하고 있죠? 자,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몇 년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두 가지 직업이 뭡니까? 태양광 설치 기사고요. 풍력 발전 관련된 뭡니까? 엔지니어랍니다. 그죠? 기술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친환경 문제 관련 일자리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보고서의 일부분은요, 상당히 뭡니까? 디스터빙, 충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충격적이랍니다. 심지어 뭡니까? 수학이라든가, 그죠? 과학에서의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어, 똑같이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 잘하는 학생, 수학 잘하는 학생 따져보면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 보면요, 남녀 수가요, 이분리, 동등하답니다. 동등하게 매치가 된다는 동등하답니다. 그죠? 그리고요, 뭡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젠더 갭이죠. 성적 차이가, 성별적인 차이가요. 그죠? 이런 포부와 관련해서죠. 이 학생들이 보면 나중에 바르는 꿈과 관련해서 젠더 갭이 존재한답니다.
젠더 갭이 존재한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보다는요, 여학생들보다는요, 더 많은 남성 학생들이 뭡니까? 과학이라든가 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요, 무슨 말이죠? OECD의 평균적인 갭은요, 그죠? 무슨 말이죠? 10%, 10% 이상이랍니다. 그죠? 공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분야에 일하고 싶은 이런 퍼센티지 수가 남학생들이 여성들보다 여학생들 10% 높답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뒤에 나오겠지만요, 당연히 나중에 임금 격차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직책이죠. 고소득 직책입니다. 예전 이코노미스에서 이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쯤에 아마 다뤘을 겁니다. 제 블로그에는 아마 지금 그거는 아마 기사가 전문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남녀와 여성에서 임금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가 이게 있어요. 당연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 MBA 직종이라 시작했습니다. MBA 직종. MBA를 졸업했으면 당연히 명문 MBA를 졸업했으면 당연히 보통 직종 가서 일하겠죠. 여기 중에서 나뉜답니다. 여성들은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답니다. 뭐 교직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직을 원하는데 남성들은요 보통 인베스트먼트 뱅커 그죠? 어떤 투자은행 같은 데서 일하는 걸 선호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MBA라도 소득 차이가 난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이 문제는요, 그죠? 고등교육, 더 높은 고등교육에서 계속된답니다. 그죠? 예외가 있다면요, 뭡니까? 바이오로지컬, 생물학이죠. 생물학이가 뭡니까? 생의학? 이런 분야랍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스템 과목의 학위들은요, 이런 것들인데요. 남성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답니다. 거의 기초과학 분야들이죠. 과학, 기술, 공학, 뭡니까? 수학, 이런 데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에서요, 여성들은요, 그죠? 언더그래주에이시 이게 학부죠. 학부입니다. 그래주에이시 석사 과정이고요. 그죠? 학부 과정에 뭡니까? 이 스템 과목들에서의 스템학에서 학부 과정에서의 35.5%만 이걸 딴답니다. 그리고요, 박사학위죠. PhD가. 박사학위는요, 33.7%에 불과하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스템 과목들은 남성들이 지배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대부분 고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종들이죠. 고소득을 만들어내는 직종들이죠. 이게 만약에 현상이 계속될 거면 당연히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상황은요, 기술 분야는 더 나쁘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영국에서는요, 그죠? 컴퓨터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오직 겨우 20%만 여학생들이랍니다. 이거는요, 다음과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큰 문제랍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죠? 세계 경제 포럼이요,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뭡니까 큰 문제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술 분야가요, 무슨 말이죠? 새롭게 뭡니까 생기는 이런 직종, 전문 직종이죠, 프로페션 전문 직종에 25% 이상이겠죠, 쿼터니까 25%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시대에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요 인구 격차 더 심해지죠. 그죠? 그러나 뭡니까? 자, 여성들은요, 몇몇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는요, 굉장히 과소 대표되고 있답니다. 이들은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이걸로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명성을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겨우 15%만 일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죠, 예를 들면요. 자, 뭡니까? 첨단 기술 분야겠죠. 그냥 기술 분야가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의 일부는요, 무언가가요, 여성들을요, 여기 풀업은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성 지원자들을요, 밀어내고 있답니다. 모독이 막고 있답니다. 원래 풀업을 떼어놓다는 얘기죠. 보통 연기하다라고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요, 뭡니까? 제쳐주다 이런 얘기죠. 모독이 막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공약 분야는 더 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들은요,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서요,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비포이스트,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요, 당연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이 분야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미국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요, 다음 몇 년 동안요, 가장 빠르게 그 성장할 12가지 직종 중에 8개가요, 이 영역에 속해 있답니다. 그죠? 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역할은요, 다양하다는 거죠. 어디서요? 오큐페셔널 테라피 어시스턴트에서 뭡니까? 지네릭 카운슬러까지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죠? 자, 직업으로 하는 뭡니까? 치료 보조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뭡니까? 카운슬러 뭐 이렇게까지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렇죠? 자, 스낵이라는 얘기는요. 골라는 점이라는 뜻인데요. 골라는 점은 다음과 같답니다. 뭐죠? 자, 이 지역 중에 일부는요. 그렇게 페이가 좋지 못하답니다. 그렇게 페이가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홈헬스라든가 퍼스널 케어 보조원은요. 그죠? 집에서 건강 보조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간호해주는 사람이겠죠. 간병인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보조원들은요.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Third and fourth fast growth rate. 이 직업들에서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이런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각각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중위소득입니다. 2018년 중위소득인데요. 무슨 말이죠? 24,000달러가 조금 넘는답니다. 24,000달러가 조금 넘는 중위소득을 갖고 있답니다. 24,000달러면 어느 정도면요? 미국에서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 정도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얼마죠? 3만 달러 조금 넘죠.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절반이 안 되는 거니까 상당한 저소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한 저소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인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스웨덴이 복지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막상 CEO라든가 이런 뭡니까 직자 엘리트 직종에 여성들의 숫자가 거의 없답니다. 이유가 복지 분야가 흡수를 한답니다. 전부 다 여성들 일자리를. 그래서 거기는요 여성 그런 뭡니까 고위 직종에는 여성들을 찾아보기 상당히 좀 어렵답니다. 오히려 굉장히 남녀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고위 직종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건 분야에서 몇 가지 일자리는요, 엄청나게 뭡니까? 수익성이 좋답니다. 루크레티브, 수익성이 좋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나, 또 다른 뭡니까? 이런 성불균형이죠. 성불균형은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여성은요, 이건 보건복지의 뭡니까? 경영진들이죠. 보건기업, 건강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CEO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조적으로요, 이들은요, 그죠? 아주 뭡니까, 페이가 좋지 못한 이런 뭡니까, 복지 일을, 이렇게 뭡니까, 거의 지배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대다수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영국에서의 뭡니까, 이런 뭡니까, 복지 일의 83%가 여성이랍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서제스는요, 뭔가를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거의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서제스는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은 피하는 거죠. 남성들은 이 분야를 피한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인데요. 이들은요, 무슨 말이죠? caring,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요, 남성의 특성이라고 여기지 않는답니다. 남성의 특성을 여기지 않는, 남자들이 못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고동소득 직종은 남성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마도요, 10대들이야 뭡니까? 몇 가지 잘 알려진 직업에 집중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답니다. 그죠? 자, 이것은요,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죠. 어떤 미스매치일 수도 있답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충분히 재능있는 여성들이요 기술 분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뭡니까 충분한 남성들이 뭡니까 복지 분야에서 일을 맡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뭐죠 이런 통념 때문에 이 직업을 잃지 못하는 게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딱 보면 알겠지만요 이코노미스트는요 리버럴리즘을 표방합니다. 공개적으로 리버럴리즘을 표방하는 그런 잡지죠. 리버럴리즘은 뭡니까? 재능에 따라서 자기 재능에 따라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는 게 리버럴리즘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을 당연히 우려를 하겠죠. 그죠? 이런 자유주의에 반하는 얼마 전에도 그
뭐였죠? 이제 브렉시트가 확실해졌을 때 영국이 나갈 길은 당연히 그 자유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코노미에서 썼죠. 그럴 정도로 자유주의를 표방해서 만든 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잡지 이름 아니겠죠? 저는 진짜 경제학자죠. 그죠? 어느 경제학자나 인정할 거랍니다. 이것을요, 뭐로 써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서 이렇게 뭐죠? 인정을 할 거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놓여 있더니요.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텐데요. 비잇하고 5월은 세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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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입니다. 그죠? 자, 이 교육 분야든지요. 문제 근원이 놓이는 것이 어디든지 그게요. 교육 분야이든 혹은 정부 정책이든 무슨 말이죠? 기업의 채용 이런 관행이든요. 무슨 말이죠? 규명되고 고쳐져야 한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간의 미스매치가 재능 낭비로 이어질 수 모른다. 그건 경제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네요. 고생하셨습니다.